안녕하세요. 자, 2022년도 우리 세무사, 우리 원가관리회계 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을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일단 올해 출제된 그 문제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얘기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나는 시험을 못 봤는데 시험은 쉽게 출제됐다고 하니까 어, 내가 나만 못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고 요거는 만약에 시험장에서는 다들 어렵게 느껴졌을 건데 제가 이제 쉽게 출제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마지막에 우리 GS 모의고사로 우리가 2차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나온 문제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실제 2차 우리 GS에서 했던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풀었던 그 문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약간 허탈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뭐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모의고사 출제한 거에 대해서 거의 뭐 100% 거의 다 출제가 됐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그리고 빠르게 아마 문제를 정확하게 풀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요 2차 시험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했고, 그래도 제가 쉽게 출제됐다고 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들 어려웠을 거예요. 다들 어려웠을 건데 이제 이 문제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좀 약간 회계사 시험에 좀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이제 하나의 기본 문제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을 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가정을 두면서 어떤 한 파트에 대한 내용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파트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 문제를 가지고 파생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출제한 그런 형태가 출제로 됐는데 이제 그런 시험이 바로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무사 시험도 그런 형태, 문제 사이즈는 좀 적어지지만 회계사 시험보다는 클 수가 없죠. 시간적으로 더 제약을 받으니까. 근데 사이즈는 적지만 하나의 기본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개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 문제의 성격으로 우리가 출제가 될 거로 앞으로도 계속 예상이 되고, 특히 이런 시험에서 주의할 점은 그 문제의 가정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문제의 가정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문제를 오해해서 푸는, 몰라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오해해서 푸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제약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제약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를 가지고 각각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주문에 따른 의사결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대체 원가로 응용해서 내는 문제, 정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어요. 저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했을 경우에 제가 그 출제한 그 문제 수준은 거의 회계사 시험의 그 시험 출제이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 수준 출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좀 제가 푸시업을 강력하게 했잖아요. 좀 이렇게 다 어려운 문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접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통해서 이제 느낌이 온다고, 이게 제약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라는 거. 요구사항을 먼저 쭉 우리가 훑어보면 이게 제약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 제약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복수 제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복수 제품에 대한 최적의 우리가 이제 생산 판매 계획을 수립할 때, 최적의 조업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약자원당 공원이익 가지고 수립하는 거니까 일단은 각 제품별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을 우리가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품 S와 굼 뒤에 우리가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을 우리가 이제 빨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P, V, 공원이익. 그 다음에 이 문제상에서 이제 우리 제약자원은 기기 시간인가요? 이게? 예. 직접 노무 시간이네요. 직접 노무 시간. 예. 그래서 직접 노무 시간당 공원이익. 자, 얘를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이 500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S, 부품 D 같은 경우에는 800.
그 다음에 예상 변동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그 다음에 변동 판관비 있으면 더해서 빼주는 건데, 변동 판관비는 지금 요 문제 읽어보면, 예, 없다고 가정을 했어요. 고정 판관비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죠. 그래서 변동 제조원가, 자, S의 합은 350이 되고, 100과 80과 170이고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190, 160, 250 다 합친 금액이니까 이거 60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품 생산량 한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생산량 한 단위당 판매했을 때 그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150원, 200이 돼요. 150원, 200이 되고, 자, 우리는 이제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적의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인데, 그러면 요 부품 S 한 단위 만들 때 투입되는 시간과 부품 D를 만들 때 한 단위 만들 때 투입된 시간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지금 그 박스 밑에 직접 노무시간당 입률은 400원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노무시간당 입률이 4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S 같은 경우에는 노무시간당 입률이 400원인데 한 단위에 직접 노업이 배부액이 80원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S 한 단위 만드는데 몇 시간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0.2시간이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D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시간당 입률이 400원인데 한 단위 만드는데 160원 들어갔어요. 자, 그럼 한 단위에 투입된 노동시간은 160을 400으로 나누게 되면 0.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S 같은 경우는 한 단위 만드는데 0.2시간, 자, D 같은 경우는 0.4시간. 자, 그러면 이거는 150을 0.2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5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75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건 200을 0.4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5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5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생산 계획은, 자, 부품 S를 먼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부품 D를 투입된 시간 S만큼 수요만큼 생산을 하고, 남으면 부품 D를 생산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음 1번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이제 이용 가능한 직접 노무 시간은 14,000시간인데, 자, 지금 S와 D의 연간 시장 수요를 보게 되면, 자, S와 D의 연간 시장 수요, 자, 시장 수요를 보게 되면, 자, 지금 S 같은 경우에는 3만 단위가 돼요. 자, 얘부터 먼저 생산할 거예요. 3만 단위. 그러면 3만 단위 생산하는데 한 단위당 0.2시간이 투입되는 거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은 6,000시간이 되겠죠. 그럼 14,000시간에서 일단은 S를 위해서 6,000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수요만큼 다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우리가 이제 그 이용 가능한 시간이 필요 시간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용 가능한 14,000시간.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S 만드는데 몇 시간을 소비했냐면 6,000시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8,000시간 가지고 부품 D를 생산하는 거야. 그럼 몇 단위를 생산할 수가 있냐? 나누기 0.4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8,000에 2.5로 곱해주면 되겠죠. 8,000에 2.5로 곱해주면 여기 2만 단위 생산이 가능하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2차생 중에서 이거 틀릴 분은 없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물음 1번. 자, 부품 사업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총 공원이익은 얼마인가? 최대 총 공원이익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최적의 생산 배합은, 자, S 3만 단위와 그 다음에 부품 D 2만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 공원이익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3만 단위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은 이게 15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만 단위 단위당 공원이익은 이게 2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400이 되고 355, 3에서 450 되니까 850만 원. 자, 여기서 물음 1번에 정답은 8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 자, 이제
다른 또 가정을 줘요. 기본 자료에다가 추가적인 자료가 주어지면서 그 추가적인 자료에 따라서 또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또 이제 답을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자료는 뭐냐면 기존 설비와 기존 인력을 이용해서 부품 S와 D 외에 부품 H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외에 부품 S, D 외에 모두 생산 가능하다. 부품 H 생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H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지금 이것도 모자르거든요. 지금 부품 S, D와의 수요에도 지금 우리가 이 수요에 필요한 노동시간도 모자란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H 생산,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 H의 연간 예상 시장 수요는 4,000단위이며, 자, 연간 시장 수요는 4,000단위. 4,000단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모두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거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료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 H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 재료원가 130원. 항상 우리가 금액에 대한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수량에 대한 세모 치면서 이제 자료 정리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거 자료를 따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뭐 이 정도나 우리가 자료 정리하는 거지, 항상 거기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문제상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금액은 동그라미, 수량은 세모 쳐가면서 그 동그라미 세모가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시험장에서 이걸 우리가 이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지금 이거 두 문제 푸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30분이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뭐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20분에 풀던가 아니면 25분에 제가 그 자료 푸는 그 요령 가르쳐 줬잖아요. 자료 관리하는 요령. 그렇죠? 따로 우리가 자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에서 동그라미, 세모, 밑줄 그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서 푸는 게, 그게 바로 2차 시험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130 동그라미 치고 직접 놓으니까 200 동그라미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00 나누기 400. 아, 그러면 부품 H를 생산할 때 필요한 노동시간은, 이게 시간당 임률이 이게 400원인데 H 생산에 배부된 한 단위당 직접 노비가 200원이니까 0.5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품 H 생산의 필요 시간은 몇 시간이 필요하다? 2000시간. 동시에, 그렇죠, 항상 동시 작업을 해서 제가 풀려고 그랬잖아요. 동시 작업을 하면서 그거까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변동 제조 간접원가 140원, 그리고 130원, 거기 나와 있는 그 H 생산을 위한 변동원가 직접 재료비인 130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200,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원가 140원. 요거는 항상 변동 판감이 있으면 같이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더해서 470원으로 그 자료에 표시를 해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항상 동시 작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동시 작업. 문제 풀면서 항상 우리가 문제 푸는 연습이 동시 작업.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부품 H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얼마가 필요한 거야? 470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항상 요구사항부터 먼저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 지금 요구사항이 뭐냐면 그 H 단위당 판매 가격 최소한 얼마를 초과해야 되는가? H를 이거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판매 가격이 최소한 얼마는 초과해야 되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유접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이거 H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신 이제 다른 걸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H 생산을 위해서 2000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우리가 S와 D 생산에 지금 모든 노동시간을 다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000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S와 D에 투입되는 노동시간 중에서 2000시간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순위는 생산 순위의 역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산 순위의 역순이 되는 거니까 지금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이 낮은 순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품 D부터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부품 D를 생산했을 때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이 얼마가 나와요? 500이 나오거든요. 그럼 H 생산을 위해서는 H 생산에 따른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이 최소한 얼마는 넘어야 된다? 부품 D의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인 500을 넘어야지만 우리는 H를 생산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물음 2번에서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울 때는 일단은 부품 H 생산에 따른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판매 가격, 이 최소 판매가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걸 P로 놓고 자, 마이너스 47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단위 생산할 때 몇 시간이 투입돼요? 0.5시간이 투입되죠? 그럼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은 0.5시간 이렇게 놓고 요게 누구보다 커야지만 포기하는 부품 D, 포기 순위부터 먼저 부품 D, 얘가 더 작으니까 얘부터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부품 D의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인 500원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바로 이 식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자료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시간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최소 판매 가격은 자, 이거는 얼마보다 커야 된다? 예, 720보다는 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물음 2번.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음 2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 자, 물음 3번에서는 자, 주식회사 세무에서 부품사업부 외에 별도의 이익중심점이 완성사업부가 있다. 자, 부품사업부 외에 별도의 이익중심점이 완성사업부가 있다.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어요. 요거 가지고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공급사업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공급사업부로 만든 거예요. 물음 3번에서는 공급사업부로 만들고 여기에 별도의 이제 수요사업부 완성사업부를 두고 얘네들 간에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대체 가격을 물어보는지 이런 형태의 문제를 확장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에다가 추가 자료를 주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체 가격 결정과 관련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시험에서 특별주문 플러스 제약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 그러니까 제약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는 특별주문하고 연관돼서 나오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체하고 연관돼서 나온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그게 우리 관리액에서 나오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회계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우리 항상 특히 세무사 시험은 더더욱 더 이게 더 출제가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국한되어 있거든요. 원가관리 문제를 2문제밖에 못 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내는 건데 관리액에서는 뭐니 해도 뭐예요? 특별주문과 그 다음에 제약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약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 가격으로 확장하는 문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풀어봤잖아요. 지금 그걸로 확장된 문제로 풀어본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약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물어보게 되면 항상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최소 대체 가격 물어보던가 아니면 회사의 올바른 의사결정, 대체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대체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지 그 두 가지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올해 시험에서 물어본 건 바로 뭐냐면 최소 대체 가격을 물어본 거야. 자, 그래서 스토리를 어떻게 이제 확장시켜 나갔냐면 자, 기본 자료에서 부품 S와 유사한 부품 K를 외부해서 부품 사업부에 부품 K 8,000 단위를 공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요 부품 S와 요거와 관련해서 요거를 우리가 요거와 유사한 부품 K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수요사업부의 대체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부품사업부 부품 K 8,000 단위를 공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공급사업부 너가 S를 변형시켜 가지고 K로 만들어 가지고 요 수요사업부 완성사업부에 몇 단위 8,000 단위 제공해 달라. 지금 이런 스토리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부품사업부가 부품 K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지 부품 S에 생산하는 직접 재료 하나만 변경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만 변경하면 이제 K가 되는 거예요. S가. 그 변경으로 인해서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가 추가로 발생한다? 10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한 겁니다. 10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자, 그러면 자, 최소 대체 가격 구했을 때 자, 최소 대체 가격 자, 기억나세요? 항상 시험에서 물음이 요거 최소 대체 가격 아니면 대체 가격 의사결정에서는 최소 대체 가격 아니면 2차 시험에서 뭐 물어본다 그랬어요? 대체 여부에 따른 의사결정 대체 시 얼마 유리한지 대체하지 않았을 것보다 그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물어보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 했어요? 자, 최소 대체 가격 자, 요때
단위당 지출 가능 원가. 이건 단위당으로 지출 가능 원가. 그러니까 한 단위 대체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가능 원가. 그러니까 변동 원가가 될 건데 이 항상 변동 원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위당 변동 원가로 표현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단위당 변동 원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350원이 될 건데 이게 항상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걸 응용해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살짝 응용시켰잖아요. 여기서 단위당 지출 가능 원가는 그 변동 원가인 350원에 또 추가적으로 S를 K로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재료비 10원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10원을 포함한 360원이 되겠죠. 그렇죠? 예. 단위당 지출 가능 원가는 그래서 이게 얼마 되는가? 36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 따로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 물음을 달리해서 따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기회비용. 기회비용인데 이걸 무슨 수량으로 나눠주면 대체 수량으로 나눠주면 대체 수량 한 단위당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수량 한 단위 기회비용을 포함시키면 그게 바로 이제 최소 대체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다 포함시키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얘는 물음을 따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은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은 이제 전체 금액으로 나오고 대체 수량이 8,000 단위로 나눠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기회비용은 마찬가지로 지금 충분한 여유조업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지금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대체를 시키려면 이 8,000 단위인데, 자, 8,000 단위인데, 자, 지금 대체할 때 필요한 시간이 이 8,000 단위도 지금 이게 S이기 때문에 이 S는 한 단위 만드는데 몇 시간 필요해요? 0.2시간이죠. 그럼 8,000 단위에 0.2시간 곱해주면 결국은 1600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K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금 S를 가지고 거기다 직접 재료비 10원 투입해가지고 K를 만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K도 결국은 한 단위 만드는데 0.2시간이 투입이 되고 1600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기존의 부품 S, D 중에서 누굴 포기해서 1600시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확보한 시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K를 생산해야 되는 거야. 근데 S를 K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S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600시간 확보는 그렇죠? S에서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는 D의 포기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S를 포기해서 이제 1600시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이 낮은 놈부터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품 D에서 1600시간을 포기해서 그 1600시간 가지고 우리가 부품 S를 생산해가지고 거기다 10원을 더 지출을 들여가지고 K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시간은 이거는 부품 D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부품 D에서 1600시간을 포기하게 되면 자, 우리가 제약자원당 이 시간당 공원이익이 주어져 있죠. 그게 얼마로 주어졌어요? 500원으로 주어졌으니까 포기하는 1600시간의 제약자원당 공원이익인 500원만큼이 이게 총 기회비용이 되고 이걸 대체 수량으로 나누면 이게 대체 시 대체 한 단위당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 그럼 단위당 지출 가능 원가에다가 이걸 더한 금액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최소 대체 가격이 되는 거다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360에 이게 8,000이니까 그렇죠? 예,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100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6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동시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제가 항상 이거 머릿속에 떠올라 그랬잖아요. 물어보면 이거 떠오르니까 이거 떠올라가서 항상 요거 관련된 자료 동그라미 X 찾아보면 되는 거고 동그라미 찾아보면 금액이 우리가 동그라미죠. 수량이 세모고 동그라미 찾아보면 되는 거고 자, 기회비용 요것도 이제 포기하는 요 시간 요거 계산해 가지고 500원 곱해서 계산하고 지금 이제 대체 수량에 세모 쳐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8,000 단위 나눠 가지고 100원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 문장 그 지문 자체가 바로 뭐야? 자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 세모로 동시 작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자, 그래서 물음 3번은 46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4번은 이제 특별 주문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자, 물음 4번에서는 자, 기본 자료와 같이 예상한 직후에 그동안 거래가 없던 주식회사 대안으로부터 부품 S를 단위당 420원에 만 단위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특별주문이라는 그 새로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가정하에서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는 가정하에서 관련 수익과 관련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시면 돼요. 증분수익 또는 증분원가 또는 차액수익, 차액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자, 우리 420단위에 대해 420원에서 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특별주문 수락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죠. 특별주문 수락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고 동시에 특별주문 수락에 따른 변동비도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면 돼요. 굳이 뭐 매출액 변동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특별주문 수락에 의한 공원이익 증가분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공원이익 증가분을 계산하시면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얼마가 되냐면 자, 판매 가격은 특별주문 가격 42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변동비는 지금 변동비는 지금 뭐야? S죠, S.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S. 그러니까 S에 대한 변동비가 350원. 그 다음에 특별주문 수량 10,000개 해서 특별주문 수락에 따른 공원이익 증가분이 얼마가 되냐면 계산해보면 70이 되죠. 자, 그럼 420에서 350 빼니까 70만원. 70만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할 게 지금 이제 여유주업도를 받았는데 자,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지금 이거 마지막 단서에 뭐가 달려있냐면 기본 자료와 달리 부품 사업부가 부품 생산에 최대 투입할 수 있는 연간 총 직접 노무 시간은 17,000시간이라고 가정한다. 지금 이용 가능 시간이 17,000시간으로 문제상에서 기본 자료상에서는 이게 14,000시간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14,000시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물음 4번에서 가정을 바꿨거든요. 이런 거에서 실수하는 겁니다. 17,000시간. 그러면 일단은 자, 문제 3번에서 필요 시간은 몇 시간이었냐면 지금 문제 3번을 보면 다시 보면 이게 지금 수요량이 3만 단위하고 S 3만 단위하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 몇 단위였냐면 25,000 단위였어요. 자, 3만 단위 생산할 때 0.2시간이고 그 다음에 25,000 단위 생산할 때 이게 0.4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3만 단위에서는 지금 6,000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에서는 D에 대해서는 이게 10,000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 필요 시간은 16,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용 가능 시간이 17,000시간이고 기존의 S, D 생산과 관련해서는 필요 시간이 지금 16,000시간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요 문제에서 물음 4번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유조업도가 1,000시간이 있는 거예요. 1,000시간이 있고 여기서 지금 특별주문 우리가 S 10,000개를 받겠는 거죠. 특별주문 요게 S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10,000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S니까 0.2시간이 있죠. 그럼 2,000시간이 필요하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유조업도가 1,000개 있는 경우에 이제 2,000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거니까 일단은 1,000시간이 모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시간이 2,000시간이 아니에요. 2,000시간이 아니라 1,000시간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요 가정에 의해서 여유조업도 1,000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1,000시간 포기에 따른 공원이익을 계산해야 되죠. 근데 1,000시간을 누구에서 포기한다? S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D에서 포기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회비용 부품 D에서 1,000시간 포기에 따른 공원이익 감소분이 되는 거죠. 1,000시간 포기에 따른 공원이익 감소분이 기회비용이나 내용을 제가 좀 써주는 거예요. 공원이익 감소분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공원이익이 얼마였어요? 500원이었죠?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 되겠죠. 이게 기회비용 50만 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증분 이익을 계산해 보면 플러스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증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특별주문 수락 시 20만 원큼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서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게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특별주문 수락하면 20만 원의 영업이익 증가분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업이익은 20만 원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문제 3번. 이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예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얘가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무조건. 항상 나왔습니다. 항상 뭐 부품 SD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쭉 나온 게 세무사 2차 시험에 그 2차 시험, 1차 시험보다 더 쉬워요. 왜냐면 2차 시험은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관리액에서 의사결정 관련해가지고 제약자원을 가지고 기초문제 주어지면서 특별주문하고 대체하고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GS 모의고사 했을 때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죠. 오히려 우리가 GS 모의고사 때 한 거는 이거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내용까지 우리가 더 분석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게 되면 자, 지금 1번 문제는 변동원가 계산을 기준으로 한 세무의 실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며 지금 이제 거기 주어진 게 실제고 그 기본 자료는 지금 예산 자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산 자료가. 그래서 동기간 우리가 제품 A 4,200대를 생산 판매했다. 자, 매출 조업도 차이하고 변동 예산 차이는 각각 얼마인가? 자, 1번 물음 1번 매출 조업도 차이하고 변동 예산 차이를 물어봤어요. 자, 표준액에서도 그랬고 제가 책임액의 성과평가에서도 그랬듯이 이게 2차 시험 문제에서 또는 1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는 내용은 뭘 물어보냐면 차이 분석 문제는 그러니까 원가 차이 분석이라든가 표준원가에서 또는 우리 판매 부분에서의 매출 차이 분석을 물어볼 때는 그 차이를 물어보게 되면 반드시 그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테이블 뭐하고 뭘 비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뭉뚱그려서 전체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매출 주업도 차이 물어본다 또는 변동 예산 차이 물어본다 성과보고상에서 그럼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지 또는 뭐 시장 점유율 차이 물어본다 규모 차이 물어본다 그럼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지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매출 주업도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자, 매출 주업도 차이 물어보면 자,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예요? 매출 주업도 차이는 판매 부분에서요 변동 예산과 고정 예산의 차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변동 예산은 실제 판매량 A 곱하기 예산 공원이익 BCM. 그래서 예산 공원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예산 판매 가격인 BP 마이너스 예산 변동비 SV 빼주고 그 다음에 고정 예산인 예산 판매량 BQ 곱하기 BCM 예산 공원이익. 마찬가지로 이거는 BP 마이너스 SV. 이게 매출 주업도 차이고 그 다음에 문제 자료에서 이걸 바로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이 AQ는 실제 판매량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실제 생산한 게 실제 다 판매가 됐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그럼 실제 생산량이 물음 1번 자료에서 4,200단위. 자, 4,200단위. 곱하기 이거 예산 자료니까 이거는 기초 자료를 가야 되겠죠. 자, 기초 자료에서 BP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자, 200원. 그 다음에 예산 변동비. 거기 변동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거. 지금 여기 변동 매출원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40원, 25원, 15원 거기에 변동 판관비 다 합치면 자, 이게 17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40, 25, 65, 예. 170원이 130원이다. 130원. 65에 65니까 130원. 13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70원이 되는 거예요. 예산 공원이익이. 그래서 4,200 곱하기 70 마이너스 자, 예산 판매량은 그 위에 나와 있죠. 예산 자료 기본 자료에 4,500단위 곱하기 70이 되겠죠. 네, 이것도 200 마이너스 13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 자, 300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70. 그러면 마이너스 21,000원. 그 21,000원만큼 그죠? 공원이익이 그죠?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줄어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거는 무슨 차이가 되는 거야? 21,000원 불리한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다. 단 겁니다. 불리한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리한 차이는 우리가 어디서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목표로 한 판매량이 4,500단인데, 그렇죠? 지금 요 판매된 게 4,200단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에서 이 매출 조급도 차이는 지금 이 매출 조급도 차이는 결국 매출 수량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복수 제품을 우리가 판매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조급도 차이를 배합 차이하고 수량 차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품 A 요 복수 제품이 아닌 단일 제품으로 이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 조급도 차이가 수량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죠. 4,500단인데 4,200단위. 그래서 300원. 거기에 따른 예상 공원이익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조급도 차이가 된다.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변동 예산 차이는 이거는 실제 결과하고 실제 영업이익하고 그 다음에 변동 예산상의 영업이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주어져 있어요. 거기 물음 1번에 15만 8천원이죠. 자, 15만 8천원. 자, 마이너스 변동 예산의 영업이익. 자, 일단 이 변동 예산이니까 실제 판매량을 기초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4,200단위 곱하기 자, 공원이익은 방금 전에 풀었듯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판매가격, 예산 판매가격, 예산 변동비 130원. 그 다음에 누굴 빼주면 돼요? 예산 고정비. 지금 이게 변동 예산상의 영업이익이 되거든요. 이게 변동 예산상의 공원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그 위에는 예산 자료를 봐야 되겠죠? 13만 5천원에 7만 8천원이니까 21만 3천원.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4,200 곱하기 70 마이너스 21만 3천원 하게 되면 8만 1천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15만 8천원에서 8만 1천원 빼주게 되면 7만 7천원인가? 7만 7천원만큼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가 나오면 이제 무슨 차이가 되는 거예요? 유리한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 예산 차이는 7만 7천원 유리한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한 줄로 우리가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동시작업 풀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자료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자료에 있는 거 묶어서 그 문제 지문상에서 표시하는 거죠. 지문상에서 표시하고 금액 같은 경우 동그라미, 수량 같은 거 세모 쳐가지고 동그라미, 수량의 조합을 잘 이용하는 식을 세우면 무조건 원가를 얘기는 답이 나온다. 1차든 2차든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기본 자료와 물음 1의 자료를 같이 이용했을 때, 자, 동그라미 1번. 주식회사 세무의 2000X년도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실제 영업이익 차이 금액은 얼마? 이거면 10초면 푸는 거예요. 자, 지금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실제 영업이익 차이 금액을 했는데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를 가져오는 거는 고종제조간접비에서 고종제조간접비 회계처리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전부에서는 고종제조간접비를 제품원가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 계상했다가 그 자산 계상한 것 중에서 판매된 거에 한해서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하고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전액을 다 뭘로 처리한다? 전액을 다 발생 시에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런데 이 문제 상에서는 지금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전부원가 계산에서 자산 계상했다가 판매해서 전액을 다 고종제조간접비 전액이 다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나 그냥 처음부터 발생 시 자산 계상하지 않고 변동원가 계산처럼 그냥 발생 시 고종제조간접비를 전부 비용 처리하나 결국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공품 없다고 존재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결국 두 원가 계산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주 세무에서 그러한 차이 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인가?
그럼 여기서는 자, 이 0이 나온 이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거야. 그럼 그 이유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당해년도에 당기 생산량과 판매량이 단기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제공품은 존재하지 않고 이것도 좀 단서를 달아주는 게 좋아요. 예. 제공품은 존재하지 않고 단기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시 고정제조간접비 $14만원은 두 원가 계산 방법에서 동일하게 전액이 비용 처리됐기 때문에 전액이 비용 처리돼서 이익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 서술하는 거는 0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화된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 나온 결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제공품은 존재하지 않고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시에 고정제조간접비 14만원 전액 다 둘 다 뭐예요? 전액 다 비용 처리됐기 때문에 두 원가 계산 방법 간에 이익 차이는 없다. 그렇게 써야지만 그게 정확한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 쓰면 그냥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은 2번까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 자, 물음 3번은 기본 자료 물음 1의 자료를 같이 이용한다 해서 지금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과 변동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이 주어진데 자, 이거 제가 표준원가 문제로 이제 응용해서 이제 종합 문제로 낸 건데 응용해서 낸 건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원가 계산 문제에서 원가 차이 분석 문제가 나오면 그 원가 차이에 해당되는 항상 차이 분석 문제는 이게 매출 차이 분석이 나오든 표준원가에서 원가 차이 분석이 나오든 테이블을 그려놓고 제가 풀라고 그랬잖아요. 테이블을. 그럼 여기서 지금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능률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는 이거 어디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변동 제조간접비에서만 발생하죠. 그리고 제조간접비 소비 차이가 3,500원 분리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 AQ를 구하라는 얘기고 변동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각각 얼마인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변동 제조간접비하고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 차이를 우리가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를 표시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동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고정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의 실제 배부 기준 수량,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 표준 배부율, 그 다음에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변동 제조간접비 표준 원가로 수립된 예산 SPV. 그래서 이제 변동 예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 여기서는 뭐 성과 보고서 상이니까 고정 제조간접비 조업도 차이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고정 제조간접비 조업도 차이가 나오는 거는 고정 제조간접비 표준 배부에 구해놓고 우리가 차이 분석하는 거니까 여기서 성과 보고서 상에서는 고정 제조간접비 조업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제조간접비 예산. 자, 이렇게 써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차이가 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는 1,500원 분리다. 근데 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는 변동 제조간접비에서만 발생해요. 고정 제조간접비는 이게 뭐 투입량 기준 변동 예산이나 산출량 기준 변동 예산 동일하기 때문에 고정 제조간접비에서는 능률 차이 언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하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관자법과 능률 차이는 변동 제조관자비 능률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요게 1,500원 분리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금액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 제조관자법과 실제 발생액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지금 소비 차이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이 소비 차이가 제조관자법과에 대한 소비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동 제조관자비에서의 소비 차이와 변동 제조관자비 소비 차이, 그리고 고정 제조관자비의 소비 차이 또는 예산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정 제조관자비 요 소비 차이, 요 두 개를 합쳐서 이게 바로 제조관자비 소비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제조관자비 소비 차이가 되는데, 자, 이게 얼마다? 이 제조관자비 소비 차이가 이게 3,500원 분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정 제조관자비는 우리가 실제하고 예산을 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 자료를 보게 되면, 자, 기본 자료는 우리가 예산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에서 고정 제조관자비과 예산 총액이 얼마냐면 이게 135,000원 이렇게 주어지고, 자, 그럼 이제 이거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서 우리가 다 고르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지금 뭐가 요구사항이 되는 거냐면 지금 요 놈하고 지금 요 놈이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테이블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 자료에서, 그렇죠, 문제 자료에서 우리가 그 자료 정리해 놓은 거, 그 문제 자료 정리는 지문상에서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문상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대입하면서 퍼즐 맞추듯이 문제 푸는 거다. 그게 바로 표준원가에서의 원가차이 분석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퍼즐 맞추듯이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135,000원이고 실제는 135,000원이 아니고 지금 고정 제조관자비 예산이 135,000원이죠. 예. 이게 135,000원이고 실제는 그 밑에 있는 물음 1번에 이제 손익계산서 거기에 고정 제조관자원가가 140,000원. 자, 그러면 이제 실제가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얼마? 5,000원 분리가 나오는데 제조관자비 소비차가 3,500원 분리란 얘기는, 그러면 변동 제조관자비 소비차에서는 이거는 5,000원에 이 소비차를 합쳐가지고 3,500 분리가 나야 되니까 이거는 1,500 유리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정 제조관자비 이용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추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자, 요 SQ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항상 실제 생산량, 변동 예산이니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 배부 기준 또는 표준 조업도가 되는 거죠. 배부 기준 수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서 지금 실제 생산량은 지금 몇 단위가 되는 거냐면 4,200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4,200단위. 자, 요 실제 생산량 한 단위에 허용하는 거는 거기 표준 직접 노무 시간 몇 시간? 1시간. 자, 시간당, 자, 표준 배부를 구하는 건데, 자, 그 기본 자료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기본 자료에서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가 15원인데,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가 15원인데, 이게 1시간 곱하기 15원. 요게 이제 단위당 변동 제조 관치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배부율도 시간당, 한 단위당 1시간.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가 되는 거야? 15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자, 이걸 계산했으면, 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얼마 되죠? 4,200, 4, 50, 60, 아니, 63,000원인가? 4, 5, 24. 그 다음에 이거는 200 곱하기 3,000원이니까 63,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500 불리니까 앞에 있는 게 1,500원 더 커야 되겠죠. 64,500원이 되는 거고. 다 완성해 볼게요. 변동제조관자비 소비 차이는 1,500원 유리한 거니까 뒤에 있는 게 1,500원 더 큰 거죠. 그럼 이거 얼마 되는 거예요? 63,000원. 자, 일단 지금 물음 3번에서의 요구사항 동그라미 2번은 구했어요. 자, 1번은 자, SPV가 얼마냐면 15원이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1,500시간 더 늘어나는 거니까 100시간 더 늘어나는 거죠. 4,300. 뭐 계산기 두들 필요 없어요. 그냥 암산으로 다 돼요. 자, 그래서 1번. 자, AQ 변동제조관자비 실제 발생 시간은 4,300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변동재료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3,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표준원가로 응용해서 물어본 거. 그래서 제조관제비 차이 분석 문제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테이블 그려서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다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4번은 요거는 이제 CBP 분석으로 좀 응용을 한 거예요. 이거 CBP 분석. 이것도 얼마나 쉬워요. 3번 공식 생각나세요? 3번 공식? 자, 3번 공식이 뭐냐면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생각이 날 건데 손익분기점 하에서의 공원이익은 손익분기점 하에서의 공원이익은 뭐하고 일치가 된다? 고정비하고 일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단일 제품일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에서 공원이익을 손익분기 수량에다가 손익분기 수량에다가 공원이익을 곱해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공원이익을 구해서 고정비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에다가 여기다가는 공원이익률을 곱해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에다가 공원이익률을 곱해주면 손익분기점에서 공원이익이 되고 그거는 고정비가 된다. 이건 단일 제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일정한 매출 배합을 가정한 복수 제품으로 나오게 되면 수량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금액으로 나오게 되면 금액 비율로, 즉 매출액 비율로 계산한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을 구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복수 제품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뭘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3번 공식.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지금 이게 복수 제품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상에서 지금 제품 B를 추가 생산 판매하는데 제품 A의 단위당 예산 판매額과 예산 변동원가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A는 똑같이 얼마가 되는 거야? 70원이 되는 거야. 자, 제품 A의 예산 공원이익은 200-130원인 70원이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하는 게 제품 B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 B의 예상 공원이익은 그 문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지금 8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80. 자, 그러면 가중평균 공원이익 우리가 계산해보면, 자, 예산 가중평균 공원이익, 예산 가중평균 공원이익, 예산 판매량 비율 가지고 우리가 가중평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70 곱하기 지금 예산 판매량 기준 배합 비율이 7대 3이에요. 그럼 0.7 플러스 80 곱하기 0.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77에 49에 38에 24니까 73이 되는 거죠. 예. 그 예산 가중평균 공원이익이 73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손익분기점 수량이 나와 있는데 제품 A에 대한 손익분기점 수량이 나와 있어요. 자, 제품 A의 손익분기 수량이 지금 4067단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손익분기 수량은 제품 AP 전체 손익분기 수량을 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7대 3의 비율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수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4067개를 0.7로 나눠주면 되겠죠? 0.7에 해당되는 제품 A의 손익분기 수량이 4067이니까 그렇죠? 나눠주면 전체가 나오죠. 그러면 4067 나누기 0.7 하게 되면 5810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산식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품 A와 B의 총 손익분기 수량 그 개수가 5810개죠. 그럼 5810개에다가 제품 A, B의 예산 가중평균 공원이익 73원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고정비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5810원에서 73을 곱해주면 5810 곱하기 73 하게 되면 424130이 나와요. 고정비가 424130이 나오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자, 제품 B의 추가 생산 판매로 인해서 예산상 고정원가는 얼마 증가하는가? 424130이 되는 거죠. 추가하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추가하기 전에는 그 앞에 자료를 봐야 되겠죠. 자, 예산상 고정비가 추가하기 전에는 135,000원에 78,000원. 135,000원에 플러스 78,000원 하니까 213,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24130에서 213,000원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거 빼주면 211130만큼이 고정비가 증가된다 해서 이게 바로 물음 4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3번 공식 이거 엄청나게 많이 써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수 제품도 똑같이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예산 가중평균 공원이 구하고 요거 구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구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거 관련된 자료가 다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니까. 제가 항상 BCF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유치하게 어떻게 했어요? 이 BCF는 세트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햄버거집 가면 버거, 콜라, 감자튀김, 그거 세트로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 3번 공식 손익분기점, 우리가 관련된 공원이익은 고정비하고 같다는 거, 손익분기점 판매량에다가 공원이익 곱해주고 그게 바로 고정비가 된다는 거. 복수 제품이면 손익분기점 총 판매량에다가 예산 가중평균 공원이익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고정비가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공식 이거 굉장히 무조건 나온다고, 뭐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거 꼭 써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2차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5번은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우리 종합예산에서의 제조원가 예산 그렇죠, 수립하는 거 요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원재료 구입 예산 물어봤죠. 원재료 구입 예산. 자, 물음 5번. 자, 원재료 구입 예산 물어보게 되면 제가 항상 뭐 그리라고 했어요? 티계정 그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원재료 티계정. 자, 그래서 기초가 있고, 자, 구입 얘를 구하는 거야. 얘를. 그래서 지금 문제상에서 기초 재고는 700g이다. 700kg이다.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품 티계정 가지고 추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공품 티계정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제공품 티계정이 존재하면 그리면 돼요. 제공품. 제공품 기초가 지금 150단위, 가공원가 30%, 0.3. 그 다음에 단기 착수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기 거 사용한 것만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단기 것만 계산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제공품 요 완성을 기초 완성분하고 단기 착수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돼요. 단기 것만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럼 150, 이거는 0.3이 되고, 그 다음에 기말은 지금 문제 자료에서 기말 제공품은 100단위, 가공비 완성도 0.2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당해년도 제공품 이거 생산한 게 단기 생산량이 지금 예산 생산량이 지금 몇 단위가 되는 거냐면, 예산 생산량이 지금 앞에서 보게 되면 4,500단위죠. 예, 4,500단위 생산하니까 4,500에서 150 빼니까 4,350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기 착수 완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재료비 구입 예산 구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환산량 계산할 건데, 이건 재료비 환산량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가공비가 아니라 재료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자, 원가의 발생 형태가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재료비 환산량 계산하면 이거는 뭐 0이 되는 거고, 재료비 완성도 100%니까 이건 4,350이 되고 요거는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 환산량은 4,450단위가 되는 거고, 여기에 투입되는 표준 수량이 몇 킬로그램이 되냐면 그 문제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2kg이 된다 한 겁니다. 자, 곱하기 2kg 하게 되면 8,900kg을 사용해야 된다 한 겁니다. 당연히 원재료 사용분이 예상하는 분이 8,900kg이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공품 티계정 계산하는 거. 이거 뭐 1차 시험에서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은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재고 정책을 보게 되면
차기 연도 예상 판매량의 10%. 그럼 차기 연도가 바로 이제 X1년도니까 그 예상 판매량이 4,500단이 생산해서 4,500단에 판매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4,500단위 곱하기 2kg 그거의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900kg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900kg.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입해야 될 재료의 구입량은 이거 9,100kg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입 예산은 9,100kg 곱하기 이게 단위당 얼마가 되는 거냐면 킬로그램당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그거 앞에 있는 자료에서 봐야 되겠죠? 지금 직접 재료 원가가 단위당 4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상 금액이. 그 40원은 지금 재료비 표준 수량인 2kg에다가 표준 가격은 2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20원을 곱해줘야 되죠. 40원 곱하면 안 돼요. 이거 킬로그램당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얼마 되는 거예요? 18만 2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재료비 구입 예상 금액은 18만 2천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1차 수준에 우리 제조원가 예산하는 거. 이거는 1차 시험에서 우리가 제공품 있는 거 이거 여러 번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봤던 이런 객관식 문제들을 하나의 기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각 단원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거 객관식 문제 9문제 출제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 9문제 출제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9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 9문제 푸는 거죠. 9문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30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 거죠. 아마 저하고 같이 GS 모의고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런 형태, 그렇죠? 제가 주로 그 회계사 시험에서의 그 문제들을 기출을 세무사 시험에 맞게 제가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수정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형태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네. 자, 앞으로는 이런 시험의 형태로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객관식 문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푸는 거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하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22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서 해설 강평을 하셨고 시험 보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